네. 지난 시간에 컨벌브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컨벌브 함수의 동작 방식을 아셨으면,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할 correlate 함수의 동작 방식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음. correlate 함수는, 교차 상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cross correlate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음. 이 교차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 Y를 그 반전시키지 않고, 배열 X와 합성곱을 진행을 합니다. 배열 X와 합성곱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함수의 이름은 convolve가 합성곱이란 뜻인데, 사이파이의 컨벌브는 반전시켜서 합성곱을 한다는 뜻이고, 사이파이의 correlate는 y를 반전시키지 않고 합성곱을 수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사이파이 패키지, 패키지, 패키지는 패키지는 배열 y를 반전시키지 않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케라스에서는 합성곱, 컨볼루션이라고 하게 되면, 컨볼브 또는 컨볼루션이라고 하게 되면, 그 반전시키지 않고 합성곱을 진행하는 것을 케라스에서는 컨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이파이에서 코릴레이트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연산 방법이 케라스에서는 그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연산 방법이에요. 뭐 그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결과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ult 이렇게 하고요. correlate XY. 어,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두는 same, valid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alid, print, result. 요거 먼저 보시면은요. 네,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먼저 좀 볼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x는 원소 4개 가지고 있었어요. 1, 2, 3, 4 이렇게 4개 가지고 있었죠. 네. 1, 2, 3, 4. 어, 밸리드는요. 요 시작 위치하고 끝나는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그죠? y를. 그리고 y를 반전시키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을 할 때는 여기까지, 한 칸 이동시켜서 여기까지. 세 번째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요런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전시키지 않기 때문에 y를 그대로 이용하죠. 그죠? 우리 y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y는 1, 2, 1, 2, 1, 2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어. 그러면 첫 번째 합성곱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 거냐 하면 요렇게 계산을 할 거니까. 그죠? 요렇게 계산을 할 거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1 곱하기 1이죠. 죄송합니다.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럼 4 더하기 1 더하기 4잖아요. 1 더하기 4니까 5 이렇게 그래서 여기 5가 나오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요렇게 계산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럼 2 더하기 6이니까 8인가요? 여기 8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렇게 계산을 하겠죠. 네. 그럼 3 곱하기 1, 그 다음에 4 곱하기 2 이렇게 계산되겠죠. 8 더하기 3이니까 11. 이해되시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음, 되셨습니까? 네. 이게 코릴레이트예요. 코릴레이트.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y를 연산할 때 굳이 y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느냐? 반전시키지 말고 그 y를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그 어,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는 곱하고 그리고 걔네들을 다 합쳐주자라고 하는 게 이게 밸리드. 이게 밸리드고요. 어, same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일단 여기 결과부터 볼까요? result는 correlates x, y 모두를 same이라고 주시면 돼요. 그리고 result를 출력을 해보시면 5, 8, 11 요거는 똑같은데 앞에 2가 하나가 더 있죠. 그죠? 앞에 2가 하나가 더 있는 거는 연산을 어떻게 수행을 했기 때문일까요? 연산을 이쪽에다가 x에다가 0이라는 패딩을 끼워 넣고 그죠? 0이라는 패딩을 끼워 넣고 y를 시작 위치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음. 요렇게 원래 x에는 요 위치에는 값이 없지만 거기는 0으로 채워서 시작 위치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은 한 칸씩 이동하게 되면 네 번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번 이동할 수 있어서 같은 크기로 계산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요렇게 해서 2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음.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거는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연산 한 번, 여기서 연산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2는 이렇게 두 번 연산이 이루어지고 3도 이렇게 두 번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4는 연산할 때 한 번밖에 참여를 못 하죠. 그래서 또 한 번 또 한 번 패딩을 사용을 하는 거죠. 뒤쪽에도 0이라고 하는 패딩을 넣어서 이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는 y를 한 칸 더 이동시키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4라고 하는 것도 합성곱에 두 번 참여를 하겠죠. 1도 합성곱에 두 번 참여를 하고 끝에 있는 4도 합성곱에 두 번 참여를 하겠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전부 다 패딩을 집어넣는 이런 방식이 풀이라고 하는 패딩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 계산해 보면 result, correlate x, y 모두 full 하고서 프린트 해보시면 네. 제일 끝에 4가 하나가 더 나왔죠. 중간에 5, 8, 11 이렇게 나왔고요. 앞쪽에 2가 하나가 있고 뒤쪽에 4가 있습니다. 이 4가 나오는 거는 4 곱하기 2를 계산한 거죠. 여기 4 곱하기 2.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합성곱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파이에서는 두 가지 함수를 제공한다. 컨벌브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코릴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을 하는데 합성법이라고 하는 연산을 할 때 컨벌브는 y를 반전시킨 다음에 연산을 수행하고 코릴레이트는 반전시키지 않고 연산을 수행한다.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원도 합성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컨벌브와 코릴레이트를 이용해서 사실 이 컨벌브와 코릴레이트는 임의의 n차원 배열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요. 1차원 배열도 할 수 있고 3차원 배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2차원 배열에서만 그 합성법을 진행하는 게 컨벌브 2D와 코릴레이션 2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간단하게 저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에서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1차원 합성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D 컨볼루션. 자, 2차원 합성곱을 하려면 2차원 배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x를 다시 한번 만들게요. x를 numpy.a range로 만들고요. 4, 46, 1부터 17 이렇게 하고
이건 1차원 배열이죠. 1부터 16까지 연속된 숫자로 쭉 나와 있는 그 1차원 배열이니까 2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시려면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겠죠. 맞습니까? 네.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X. 자,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요. Y는 numPy 점 우리가 직접 얘는 만들게요. 배열인데 이 배열이 리스트인데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 그럼 2차원 리스트죠. 2차원 리스트를 배열로 만들어 버리면 2차원 배열이 될 거예요. 숫자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 0, 1, 그 다음에 2, 0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프린트 해볼까요? Y. 이렇게 만들었어요. 0, 1, 2, 0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죠? 2차원 배열의 반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Y 플립. numpy 점 플립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Y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Y 플립을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1은 여기로 오고요. 2는 저기로 가고. 0, 근데 여기는 둘 다 0이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죠. 네, 이게 반전입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혹시 그 줌 잘 보이세요? 좀 잘 보이시죠? 네. 우리가 직접 플립을 시키실 필요는 없고요. 컨벌브 함수는 y라고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그 y를 반전시켜서 어, 결과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rrelate는 그 반전시키지 않고 바로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전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보여드린 거고 자, 첫 번째는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컨벌브 2D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부터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배열에서 얘네들이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를 하셨으면 2차원 배열에서도 얘네들이 동작하는 방식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결과부터 먼저 보고요. result, convolve 2D, convolve 2D, XY. 그리고 여기도 모드가 있어요. 여기도 모드를 처음에는 valid, 그리고 print, resul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3 곱하기 3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원래 x는 4 곱하기 4였었고요. y는 2 곱하기 2였었는데 3 곱하기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 자, 요거는 제가 여기서 그리고 할게요. 자, 우리가 X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X는 이렇게 만들었죠.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고, y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0, 1, 2, 0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쵸? 0, 1, 2, 0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합성법을 할 때는 컨벌브라고 하는 함수는 저거를 반전시켜서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죠? 얘를 여기다 겹친다고 생각하세요. 음, 얘를 여기다 겹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을 했으면 한 칸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한 칸.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한 칸. 그럼 요렇게 계산을 하겠죠. 어, 그죠? 여기서 요거 계산할 때 숫자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기 있는 네개랑 여기 있는 네개랑 계산할 때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인덱스 1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5 곱하기 1 5 곱하기 1 더하기 6 곱하기 0 6 곱하기 0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그러니까 마치 그 큰 창이 있는데 큰 창 위에서 작은 창을 이렇게 쓱 하고 이동시켜 가면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요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만 남겠죠? 4 더하기 5니까 이게 9인가요? 9. 그죠? 4 더하기 5죠? 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숫자가 뭐가 나왔냐면 9가 나왔어요. 9가.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계산을 한 거니까 3 곱하기 2하고 6 곱하기 1만 남겠죠. 그죠? 두 번째 숫자는 3 곱하기 2, 6 곱하기 1, 3이 6, 6 더하기 6이니까 12? 12. 그래서 그 옆에는 1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옆으로 쭉 가다 보니까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끝까지 갔으니까 이제 다시 처음 위치로 되돌아와서 한 칸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갔으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요렇게 시작할 거예요. 요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부터 옆으로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가면서 연산을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찬가지로 5 곱하기 0 더하기 6 곱하기 2 더하기 9 곱하기 1 더하기 10 곱하기 0. 그러니까 결국은 요 대각선에 있는 것 이쪽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서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12 더하기 9니까 21인가요? 21? 그 21은 한 칸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한 거잖아요. 한 칸 내려온 다음에 한 거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21이 나오는 이유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합성법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게 있는 거고 큰 거랑 작은 거랑 하는 거예요. 큰 배열이랑 작은 배열이랑 하는 건데 작은 배열을 이 위에서 마치 윈도우를 이동시켜가지고 한 칸씩 쭉 이렇게 딱 갔으면 그 다음에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또 한 칸씩 쭉 이렇게 가면 되고 끝까지 갔으면 다시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쭉 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두 번 갈 수 있는 거고 이쪽으로도 두 번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숫자가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뭐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돼서 나온 숫자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밸리드기 때문에 밸리드 패딩이라고 하는 그 모드 방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X가 시작되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끝나는 위치까지 딱 이동을 하는 거고요. same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X 크기랑 똑같은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자, 이것도 한번 결과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sult는 convolve 2D 그리고 XY 모드를 same이라고 해볼까요? same. 자, 그리고 프린트 어떤 숫자들이 나올지는 모르더라도요. 모양이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 곱하기 얼마인지는 예상이 되셔야 돼요. same이라고 하는 방식은 결과가 x랑 크기가 똑같게 나오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그게 same이에요. same.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시면 위쪽하고 달라진 거 보시면은요. 여기는 공통이에요. 그죠? 여기가 공통이고 그 바깥쪽으로
요만큼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행의 개수 4개, 컬럼의 개수가 4개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려면 음, 패딩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0을 채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0을 어떻게 채워 넣어주면 되냐면 이쪽에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0으로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0으로 다 채우면 그죠? 이렇게 0으로 다 채우고 그러면 얘를 시작 위치가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음, 그렇습니까? 맞아요. 어. 그럼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개가 나오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딱 이렇게 하니까 또 네 개가 나오겠죠.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4 곱하기 4가 나오겠죠. 그죠? 요거 하나만 계산해 볼까요? 요거 하나만 계산해 보면 0 곱하기 0, 0 곱하기 2, 0 곱하기 1, 1 곱하기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에 0으로 시작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여기가 0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0으로. 이해되시죠? 그 옆에 1이 나온 이유는 그 다음에 한 칸 이동하면 여기잖아요. 여기. 0, 0, 1, 2. 요거잖아요. 그럼 0 곱하기 0, 0 곱하기 2, 1 곱하기 1, 2 곱하기 2. 결국 얘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 옆에가 1 이렇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만약에 풀 패딩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를 전부 다 0으로 다 이렇게 채워주게 되면 그죠? 전부 다 0으로 이렇게 주위를 다 0으로 감싸게 되면 감싸고서 요렇게 이동시키고 요렇게 이동시키고 하면 얘네들이 얘네들이 다 2번씩은 그 연산에 참여를 하겠죠. 그죠? 예. 그게 그 풀 패딩인 거예요. 풀 패딩.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그 실제로 캐럿에서는 풀 패딩은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신경문 만들 때, 합성곡을 만들 때는 풀 패딩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밸리드 패딩이나 세임 패딩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밸리드가 기본값이기도 하고요. 기본값이기도 하고. 네, 그럼 뭐, 간단하게 컨벌브, 컨벌브 2D, 컨벌브 2D, 그다음 X, Y, 그 다음에 모드를 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출력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만큼은 세임 패딩, 세임이 아니라 그 밸리드 패딩. 그래서 X보다 크기가 줄어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세임 패딩을 했을 때의 결과랑 똑같겠죠. 세임 패딩을 했을 때의 결과랑 똑같을 거고, 바깥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있는 게 그게 풀로 했기 때문에 바깥쪽에 한 번 더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숫자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컨벌브와 코릴레이트의 차이점은 반전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그런 차이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코릴레이트는 저희가 세 가지 다 하지 말고 그냥 밸리드만 하나만 그 보고 넘어갈게요. 코릴레이트, 코릴레이트 2D 함수. 어, 전부 다 하지 않고 그 밸리드만 우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rrelate to D, correlate to D, X, Y, 그 다음에 모드는 valid 이렇게 하고서 print X, Y, X resul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릴레이트는 반전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의 차이점밖에는 없고, 동작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X, 여기서 X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숫자들이 일씩 증가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Y는 여기가 0, 1, 2, 0, 이렇게 만들었죠. 원래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코릴레이트를 한다는 얘기는 얘를요. 얘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옆으로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다시 밑으로 한 칸, 간 다음에 옆으로 한 칸씩. 또 밑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또 옆으로 한 칸씩. 이렇게 동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만 먼저 계산을 해보면, 어, 이쪽 대각선은 0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1하고 6은 0이 곱해지는 거고요. 그죠? 이쪽 대각선만 보면 되는 거죠. 요렇게 대각선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1 하고요. 더하기 5 곱하기 2를 계산을 할 거예요. 음, 2 곱하기 1, 5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시작이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옆으로 한 칸 움직이게 되면 옆으로 한 칸 움직이게 되면 2 곱하기 0, 3 곱하기 1, 그죠? 3 곱하기 1 더하기 6 곱하기 2가 되겠죠. 6 곱하기 2, 6 곱하기 2, 그 다음에 7 곱하기 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6이 12, 12 더하기 3이니까 15. 그래서 옆에 있는 숫자가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쭉 하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옆으로 한 칸씩, 밑으로 또 한 칸 내려온 다음에 옆으로 한 칸씩,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한 칸씩. 그거를 계산하는 게 correlate. 셈이나 풀은 안 해봐도 되겠죠. 그 0을 채워 넣어서 x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0을 채워 넣어서 x와 같은 크기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풀은 그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합성곱의 동일한 비율로 연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correlate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사이파이에서 그 컨벌브와 코릴레이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케라스에서 얘기하는 합성곱은 사이파이에서 얘기하는 코릴레이트예요. 코릴레이트. 네. 반전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합성곱. 자, 그러면 재미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합성곱 얘기를 했느냐? 이미지 배열과 합성곱, 연산. 얘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의 그 분류라든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성능들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미지에서 합성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시면 그 신경망에서 합성곱 신경망이 동작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 실제로 합성곱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숫자들의 배열이에요. 그냥 그죠? 숫자들의 배열을 이미지를 숫자들의 배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음, 이미지를 숫자들의 배열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숫자들의 스케일은 두 가지 스케일을 사용을 하죠.
정수 스케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실수 스케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0에서부터 255. 숫자가 255인 이유는 8비트. 8비트가 그러니까 1바이트. 1바이트는 8비트고 1비트는 0과 1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8비트면 2의 8승 256이에요.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게 8비트, 즉 1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1바이트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255까지의 정수 스케일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정수 스케일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또는 0.0에서부터 1.0까지의 실수 스케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 이 얘기는 우리 어제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셋 봤지만 원래 패션 앰니스트 그 배열을 보면 숫자들이 0에서부터 250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민맥스 스케일링, 즉 250으로 나눠버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숫자들을 0에서 1 사이의 실수들로 만들었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지가 표현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시각화를 해보면, 이미지 시각화를 해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0에서 255 스케일이든 0에서 1 사이의 스케일이든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숫자들은 정수나 실수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배열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배열의 모양, 숫자들의 배열인데, 배열의 모양은 흑백 이미지냐 컬러 이미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흑백 이미지인 경우에는 어, 이미지의 세로 길이부터 시작합니다. 이미지의 가로 길이 이런 모양의 음, 심평,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이에요. 왜 이미지의 하이트가 먼저냐면 여기 뭐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뭐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세로 길이가 하이트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길이가 위드스잖아요. 맞아요? 어. 제가 웨이트라고 썼군요. 위드스라고 써야 되는데 웨이트라고 썼어요. 위드스. 위드스는 가로 길이. 음. 여러분들 배열의 모양을 얘기를 할 때 행의 개수를 먼저 얘기해요. 컬럼의 개수를 먼저 얘기해요. 행의 개수를 먼저 얘기하죠. 모양을 얘기할 때 행이 몇 개냐?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뭐예요? 이미지에서는 세로 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컬럼이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이미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가죠. 그거는 이미지에서의 가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우리는 보통 가로, 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로, 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배열은 이미지의 요 세로 길이만큼 픽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가로 길이만큼 픽셀이 있는 거니까 흑백 이미지의 모양은 하이트, 위드스라고 하는 쉐입, 모양을 갖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고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컬러 이미지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은 전부 다 요런 스케일이거나 요런 스케일인 거예요. 요런. 처음에 두 개는 똑같습니다. 하이트, 세로 길이, 위드스,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채널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양의 3차원 배열이에요. 이런 모양의 3차원 배열인데, 이 채널즈는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3이냐 4냐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투명도가 없는, 투명도가 없는 이미지. 그러니까 완전히 불투명한 이미지. 어, 투명도가 없는 이미지라고 할까요? 투명도가 없는 이미지. 투명도가 없는 이미지인 경우에는 하이트, 위드스,
그리고 3이면 돼요. 3. 3. 왜 3이냐 하면, 왜 3이냐 하면, 어, 채널은, 채널은 뭐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R, G, B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그죠? 어. 레드 값이 0에서 1 사이의 숫자들이 얼마들이냐? 그린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들 중에서 어떤 값들을 갖느냐? 그냥 블루가 어떤 값들을 갖느냐? 이렇게 세 개의 채널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투명도가 없는 이미지인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채널 값은 3이에요. 근데 이미지에 따라서는 투명도가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는데 그 밑에 백그라운드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웹페이지들을 보다 보면 이미지들 두 개가 겹치면 아래쪽에는 이미지가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하이트, 위드스, 여기가 4예요, 4. 왜 그러냐 하면 음, 채널이라고 하는 게 레드, 그린, 블루, 거기다가 알파. 이 알파라고 하는 게 투명한 정도예요. 투명한 정도. 0.0이 투명한 거고요. 1.0이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면 완전히 불투명한 거고 0.0이면은 완전 투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색깔을 표현하는 RGB 이외에 투명도까지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인데 여기가 4개짜리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흑백 이미지는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흑백 이미지는 이 각각 여기 픽셀들에 어떻게 값들이 있느냐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배열이. 아, 잘 못 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어, 이미지가 이미지가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뭐 컬러 값도 있겠죠. 컬러 값도 있겠죠. 자, 축의 방향 생각해 보세요. 축의 방향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엑시스 0번, 이쪽이 엑시스 1번, 그리고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엑시스 2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미지의 세로 길이만큼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가로 길이만큼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픽셀 값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첫 번째 판에는 빨간색이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가 있느냐 이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채널이란 뜻이에요. 이게 채널. 그 다음에는 파란색이 얼마가 있느냐, G니까 그린이죠. 초록색이 얼마가 있느냐, 요게 두 번째 2차원 배열로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원 배열은 파란색이 뭐가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원 배열 3개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배열 3개를 이렇게 겹쳐놨으니까 그게 3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투명도가 있는 이미지는 여기에다가 요렇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게 투명도를 나타내는 알파 값을 저장하는 2차원 배열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그래서 이미지의 세로 가로 요만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2차원 배열이 레드, 그린, 블루 거기다가 알파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제일 끝 3이거나 4라고 하는 모양을 갖는 3차원 배열로 그 이미지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음. 아, 네. 근데요, 참고로 케라스 에서는 뭐, 합성곡 레이어가 있어요. 층에서 흑백,
이미지를, 이미지를 사용할 때 컬러 이미지처럼 3차원 배열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케라스 패키지는 그 흑백 이미지를, 음, 케라스 패키지는 이런 걸까요? 어, 어, 패키지는 흑백 이미지를 위드스, 그 다음에 채널이 한 개짜리. 채널이 한 개면 되겠죠. 그죠? 가로 세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RGB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축 방향으로 원소가 한 개가 있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이런 쉐입의 3차원 배열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해야 합성곱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그 합성곱 식경망을 만들 때 요 얘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숫자들의 배열로 이미지를 표현할 때 어떻게 그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실제로 합성곱 연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